동해 한가운데 지도 위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한번 다녀온 사람 마음엔 오래 남는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 우리는 늘 이곳을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이라고 불러왔죠. 시원한 바다와 풍경, 그 섬에서만 가능한 맛과 시간. 근데 2025년의 울릉도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들어가는 길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낙원으로 기억되던 섬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오늘은 울릉도가 겪고 있는 고립의 시작점을 거치 안이 속부터 차근차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섬이었는데 사람도 줄고 배도 끊겼고, 이게 울릉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 섬에서 시작된 실내 붕괴, 철의 도시 포항 같은 산업도시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은 한 문장만 머리에 남기고 가시면 됩니다. 길이 끊기는 진짜 이유는 인프라가 아니라 신뢰가 먼저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울릉도를 기억하는 방식부터 떠올려 볼게요. 푸른 동해의 외로운 보석, 미지의 섬,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로망.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도 그 고생 끝에 도착하면 자연이 보상해주는 곳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울릉도는 특별한 가격에도 사람들이 섬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던 곳이었습니다. 배로만 들어가야 하고 식자재도 다 실어 나르고 기름도 비싸고 숙박시설도 제한적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의가 깨지는 순간이 딱 한 번 오면 어떨까요? 비싸도 이해가 비싸고 불친절로 바뀌는 순간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가격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입니다. 울릉도의 요즘 분위기를 한 장면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울릉도 가는 대표부터 잡기 어려웠다고들 하죠. 그런데 2025년에는 오히려 섬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뉴스에 뜹니다. 진짜로 배가 끊길 뻔한 순간들이 이어졌거든요. 울릉도는 섬이고 섬의 생명줄은 항공이 아니라 일단 배입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이후로 후포와 울릉을 잇던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가 적자 누적으로 9월부터 운항을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적 적자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거론되면서 운항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포항과 울릉을 오가던 쾌속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도 2025년 4월 기관 고장 이후 운항이 막히면서 임시 대체선이 들어왔다가 임대 기간 문제로 또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2025년 12월에는 정기검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여객선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섬주민 입장에선 생필품, 병원, 학교 모든 게 한 번에 흔들리는 공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배가 멈춘 이유가 단순히 파도가 거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상 악화는 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운항할수록 적자가 커져서 버티기 어렵다는 구조의 문제로 설명됩니다. 그럼 적자는 왜 커졌을까요? 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겹쳐서 터졌습니다. 운항 원가가 오르고 승객이 줄고 줄어든 승객은 더 나쁜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공유라 다시 승객을 줄이는 악순환. 이게 섬 경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나선형 추악입니다. 울릉도 관광객 숫자를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울릉군 통계로 이용되는 수치들을 보면 2022년 46만 1375명에서 2023년 40만 8104명, 2024년 38만 522명으로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0만 90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했다고 보도됐죠. 몇 년 사이에 체감이 아니라 숫자가 꺾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섬은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관광객이 줄면 단가를 더 올려서 버티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특히 성수기에 한 번에 당겨 벌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지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고객을 다음에도 올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만 올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순간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진 시장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울릉도에서 그 신뢰 붕괴의 상징처럼 떠오른 사건이 바로 비계 삼겹살 논란이었습니다. 여행 유튜버의 경험담이 퍼지면서 방송사들도 뒤이어 다루기 시작했고, 비계가 과도하게 많은 고기와 숙소 물편 같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묶여 울릉도 바가지라는 프레임으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고기 한 점이 울릉도 전체를 설명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울릉도에도 성실하게 장사하는 분들 많고 물류비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격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상인들이 물류비 때문에 억울하다는 반응이 함께 보도되기도 했죠. 그런데도 여론이 돌아서면 사람들은 세부 사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갑과 자기 감정으로 판단해요. 나는 돈을 더 낼 수 있는데 무시당하고 싶진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댓글 분위기를 그대로 옮기면 보통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섬이라 비싼 건 이해하는데 그 돈 내고 기분까지 상하는 건 못 참겠다. 한 번 당하면 다시는 안 간다. 울릉도는 좋지만 울릉도 물가는 싫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화내는 지점은 의외로 가격표 자체가 아니라 가격이 설명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납득이 되면 비싸도 받아들이는데 납득이 안 되면 그 순간부터는 폭리로 느껴지죠. 실제로 울릉도 비용 논란은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폭발했습니다. 렌터카, 유류, 숙박, 식비가 모두 동시에 부담으로 느껴지면 여행은 더 이상 쉼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보도된 사례를 보면 성수기 중형 세단 기준 렌터카 24시간 요금이 13만 원 수준으로 언급되고 포항이나 제주와 비교해 격차가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차를 직접 싣고 가도 여객선 왕복 운송료가 35만 6천 원 수준으로 언급됐고요. 김밥도 울릉도는 주유소가 3곳뿐이라 경쟁이 어렵고 오피넷 기준 전국 평균 대비 리터당 300원 이상 비싸게 보도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울릉군이 해상운송비를 지원해도 체감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나왔죠. 이 모든 걸 합치면 3박 4일의 1인 100만 원이 훌쩍 같은 문장이 전혀 과장이 아니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정도 돈이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비교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울릉도와 경쟁하는 게 이제 국내 섬이 아니라 해외여행 혹은 훨씬 편한 국내 고급 휴양지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접근성까지 흔들리면 결정타가 됩니다. 배 시간표가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여행 계획 자체를 포기합니다. 직장인이 연차를 맞춰도 배가 멈출까봐 불안하면 예약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숙박업도 식당도 렌터카도 택시도 다 같이 흔들립니다. 울릉도는 한때 오버투어리즘을 걱정하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손님이 줄어 선사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길이 끊기는 공포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이게 섬 경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형태의 위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답은 공항이냐? 울릉공항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착공 이후 공정률이 2025년 가을 기준 60%대 후반으로 언급됐고 202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대 같은 길에도 함께 나왔고요. 그런데 공항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공항이 생기면 사람은 더 올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드는 건 공항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더 현실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와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고 활주로 연장을 할 경우 사업비가 크게 늘고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국토부 설명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200m 활주로를 1500m로 늘리면 사업비가 8297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늘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죠. 즉 공항은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운영과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뢰가 흔들린 상태라면 공항이 사람을 더 많이 데려오는 장치가 아니라 비싼 비용을 더 얻는 장치로 보일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의 핵심은 인프라보다 먼저 신뢰를 회복하는 경제 전략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설명하고 불친절과 배짱 영업으로 미치는 순간을 줄이고 불만이 나왔을 때 개별하게 문제로 끝내지 말고 지역 전체의 표준을 만드는 것. 이게 섬이 살 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울릉도 이야기는 갑자기 포항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포항도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산업을 가진 도시지만 무너지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포항은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포항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철과 불, 용광로와 야경이 따라붙었죠.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면서 포항엔 다른 단어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셧다운, 휴업, 공실, 인구 감소. 포스코는 2024년 11월 포항제철소 일선제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고 알렸고 같은 해 7월 일제강공장 셧다운에 이은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비 노후화, 글로벌 공급 과잉 같은 요인을 함께 언급했고요. 그 다음 장면이 2025년에 이어집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 무기한 휴업 같은 소식이 지역 뉴스로 나오고 포항 철강산단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도시는 아주 빠르게 식습니다. 철강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아니라 협력업체, 상권, 부동산, 인구를 동시에 붙잡는 도시의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느려지면 몸 전체가 차가워집니다. 숫자도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포항시 주민등록 인구가 48만 9,898명으로 언급되면서 49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5년 52만 명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고도 설명됐고요. 인구는 결과지표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가족이 움직이고 가족이 움직이면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상권이 무너지면 남아있는 사람도 더 불안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포항의 중앙상가 공실률이 높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행교사에서 중앙상가 공실률이 크게 언급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가게 3곳 중 한 곳이 비어있다는 식의 체감형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포항의 위기는 왜 왔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중국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노조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그런데 포항 같은 산업도시의 위기는 보통 여러 파도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먼저 바깥에서 오는 파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입니다. 특히 중국 발저가 물량이 시장을 흔들면 생산은 해도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특정 기업이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 파도는 통상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건 2025년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국 관세당국 안내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6월 4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팔아도 남는 게 없다가 현실이 될 수 있죠. 여기에 또 하나의 파도가 2026년부터 더 크게 다가옵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흔히 CBAM이라고 부르는 제도죠. 유럽연합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제도가 시작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큰 제품을 수출할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 집약 산업으로 분류되기 쉬운 업종입니다. 즉 포항은 가격 경쟁, 관세, 탄소 규제라는 세 가지 큰 파도를 동시에 맞는 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깥 파도라면 안쪽 파도도 있습니다. 도시가 한 산업에 너무 깊게 묶여 있으면 산업이 흔들릴 때 도시도 같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경북도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보도 자료에서는 포항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금속 관련 업종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포항이 대표적인 철강산업 도시라는 설명이 공식적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과 지자체 관계가 조금만 삐끗해도 투자나 전환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 사이 사람은 떠나고 떠난 인력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산업은 설비만이 아니라 숙련의 축적이 경쟁력인데 그 축적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면 회복이 더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포항에 희망이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포항은 철강이 끝났다가 아니라 철강이 바뀌어야 산다의 최전선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환원제철 같은 친환경 전환이죠. 2025년 6월 한독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8,146억 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이 정부 자료와 보도를 통해 언급됐습니다. 포항에서 데모 플랜트를 구축해 기술을 검증하겠다는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냉정한 계산이 따라붙습니다. 친환경 철강은 초기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고 시장이 그 비용을 얼마나 받아줄지, 수소 공급과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지, 공장 부지와 지역 수용성을 어떻게 맞출지 같은 숙제가 같이 옵니다. 기술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울릉도와 포항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버립니다. 둘 다 시설을 늘리면 사람이 올 거다라는 단순한 논리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울릉도는 공항이 생겨도 신뢰가 깨져 있으면 다시 오기 어렵고 포항은 새로운 설비가 생겨도 사람이 떠나버리면 돌릴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고 신뢰의 회복입니다. 다만 신뢰는 구호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거래가 반복될 때 생기고 거래가 반복되려면 경험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울릉도는 관광객에게 다음에도 오세요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싸더라도 납득 가능한 가격, 최소한의 서비스 표준, 불만이 터졌을 때 지역이 같이 책임지는 방식, 한 번 화제가 된 부정적 경험이 전체를 덮지 않게 하려면 좋은 경험이 더 많이 쌓여야 합니다. 포항은 산업의 다음에도 투자하세요라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규제와 인프라, 행정 절차가 전환 속도를 따라가야 하고 지역인들이 떠나지 않게 교육과 정주 환경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지역이 서로를 불신하는 순간 전환은 더 늦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울릉도 바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사례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2025년 가을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몇 배씩 뛰었다는 논란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행사 기간인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금을 크게 올린 사례들이 언급됐고 일부는 7배에서 14배 수준까지도 거론됐습니다. 이때 행정안전부가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숙박과 외식업소 가격 표시 이행 점검 등을 포함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자리로 있습니다.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울릉도든 경주든 장소는 달라도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벌자가 다시는 안 온다로 바뀌는 순간 지역은 단기 매출을 얻는 대신 장기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잃은 신뢰는 교통, 인프라, 행사 같은 외부 이벤트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울릉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포항은 어떻게 다시 타오를까요? 울릉도는 선택지가 두 개뿐입니다. 낙원으로 돌아가거나 비싼 기억으로 굳어지거나 그 갈림길에서 필요한 건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변화예요. 손님을 한 번 보고 끝낼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올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가격표에 이유를 붙이고 불만이 나왔을 때 그 집만 문제로 밀어내지 말고 지역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이동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 투명해야 합니다. 배가 멈출 수 있다면 미리 알리고 대체 수단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울릉도는 불안하다가 울릉도는 준비돼 있다로 바뀝니다. 포항은 도시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철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철강을 바꾸고 철강에만 걸려있던 도시 생태계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수소환 원제철 같은 점화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포항의 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포항을 떠나는 전환이 될지는 사람과 정책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통상과 규제 환경은 앞으로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유럽의 CBAM 같은 흐름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포항의 위기는 한 도시의 불황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어떤 비용의 시대에 들어서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울릉도의 위기는 한 섬의 바가지가 아니라 국내 관광이 신뢰를 잃으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길은 돈으로 놓을 수 있지만 신뢰는 돈으로 사기 어렵습니다. 울릉도는 배가 끊기는 섬이 아니라 마음이 끊기기 전에 손님을 붙잡아야 하는 섬입니다. 포항은 공장이 멈춘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멈추기 전에 전환 속도를 맞춰야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안 가게 된 곳 하나쯤 떠오르시죠? 예전엔 당연히 가던데 어느 순간부터는 구지가 붙는 곳. 그 구지가 붙는 순간이 바로 신뢰가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울릉도가 다시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돌아올지, 포항이 다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로 남을지는 거창한 프로젝트 하나보다 사소한 경험 하나가 더 큰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울릉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포항의 현실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감과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체감을 데이터와 구조로 더 깊게 연결해 보겠습니다.